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지식 사회 이슈 따라잡기 사이다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번 이슈가 되고 또 그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논쟁이 이어져온 낙태죄. 최근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팩트와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낙태죄는 1953년 처음 형법에 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낙태죄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헌법 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이전의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0년이 끝나기 전에 기존 낙태죄에 대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조건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신 14주 이전의 임산부들은 무조건 낙태할 수 있게 되고 15주에서 24주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강간, 건강상의 문제, 사회 경제적 요건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태죄 찬성 측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낙태죄 찬성 측의 반발 이유 첫 번째, 태아의 생명권. 만약 누군가가 출산 예정일에 가까운 태아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출산 직전의 태아는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생명권을 해치지 않고 낙태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태아가 되는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한번 생겨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태아의 생명권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낙태죄 찬성 측의 반발 이유 두 번째, 생명 경시 풍족. 낙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결국 태아를 잠재적인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낙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해 낙태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192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주기로 한국 아이들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이 태어났는데요.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낙태죄 찬성 측의 반발 이유 세 번째, 실질적 허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전에 낙태하는 경우가 9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에 따라 14주 이하를 낙태 허용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정책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낙태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낙태죄 반대 측의 반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태죄 반대 측의 반발 이유 첫 번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의 고통 또한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위헌이라 판단했던 이유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국가의 통제 아래 놓았고, 이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낙태죄 반대 측의 반발 이유 두 번째,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 인간에게 성관계는 단순한 종족 번식의 수단이 아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피임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또한 성폭행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성이 원치 않게 임신했다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며,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낙태죄 반대 측의 반발 이유 세 번째, 낙태의 음성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낙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낙태 시술이 음성화되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시행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 모두 챙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낙태죄에 대한 논란. 과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위한 보호장치일까요? 아니면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일까요? 또 이번 낙태죄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없애는 법일까요? 아니면 여성들의 자유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법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는 낙태죄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